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의 이프로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LG화학 오늘은 좀 윗골이 달렸지만 최근 흐름 좋았고, 어제 종가 고가 급등하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참 어느 때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튜브 첫 화면, 보통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에 보면은 이건 뭐지? 배터리 점유율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는 과연 뭘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걸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 영상을 만든 사람 좀 아네? 좀 아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은 이거 뭐야, 지금 뭐 나오는 뉴스마다 지금 뭐 한국의 배터리 점유율 3사가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LG화학도 뭐 1위라고 하고 있고, 근데 도대체 점유율이 아쉽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멘텀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모멘텀은 OLED 전환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죠? 어제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중국 화학소재 업체 샨샨과 1조 3천억 원의 LCD 편광판 사업을 매각하는 내용의 조건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 부양책 본격화 및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으로 하반기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폭스바겐의 ID 시리즈 출시를 보면은 LG화학이 뭐 큰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석유화학 수익성 회복도 기대된다 라고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배터리 점유율 뭐가 아쉽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점유율은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지난 1분기에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가? LG화학이. 그리고 4월까지 집계된 올해 누적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 18.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4월달은 2위예요. 그럼 1위는 어디냐? 중국의 CATL, 중국의 영덕시대라는 기업이죠. CATL이 무려 점유율이 얼마다? 4월달에 34.9%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점유율 차이로 LG화학이 2위라는 거죠. 중국이 코로나19로 좀 주춤했었는데 내수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4월부터 굉장히 빨리 올라온 거죠. 그래서 배터리 점유율은 2분기부터 매우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CATL 관련된 뉴스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나요?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그 영덕시대 CATL은 최근 기존 제품 대비 수명을 8배나 늘린 배터리를 개발해서 언제든 이를 양산 가능하다고 공언한 상태죠. 그런가 하면 세계 1위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는 기존 파나소닉과의 협업 라인을 이 기업인 CATL까지 확장을 했죠.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인데 CATL 배터리 가격이 국산 가격 대비해서 60에서 80%밖에 안 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한 유수 ESS, EPC 기업들이 내년 이후 물량을 CATL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제가 앞서서 뭐 세 가지 모멘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전체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기차 쪽은. 분명 수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메이저 업체들, 메이저 밴드를 뺏길 우려 역시 존재한다는 거고, 그럼 지난 1분기에 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좋았냐? 이게 미중 갈등으로 현재 주요 미국 ESS 프로젝트가 중국산을 배척하면서 삼성 SDI, LG화학 등의 국산 배터리가 반사이익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3개월, 6개월 지속된다? 장담하기 어렵죠. 이미 4월달 점유율을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 2위, 1위 CATL, 점유율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차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차트 가격 기준으로 수평선을 저기 46만원에 그어 놨죠? 46만원에 그어 놓았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 3월달 19일날 저점이 23만원인 거 보이세요? 네, 23만원입니다. 네, 여기 23만원이에요. 그럼 23만원 대비 더블 100% 상승한 가격이 46만원입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한 2배 정도 상승하면 거기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쉬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한 2배 정도 오르고 나서 30만원 앞두고, 물론 거기가 시가총액 40조 원이기도 하지만 좀 쉬어가려는 모양새고, 카카오도 저점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하고 좀 탄력이 좀 둔화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는 조금 더 남았어요. 예, 2배 상승하려면. 근데 LG화학은 2배를 상승을 한 자리가 얼마다? 46만원이에요. 그래서 어제 상승을 빼면 이날이죠. 예,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날 7% 하락하기에 야, 정확히 저점 대비 2배 상승한 자리에서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죠. 예. 그렇지만 워낙 뭐 전망 좋으니까 뭐 21선까지 기다리려나? 아니면은 강한 종목은 5일선 하루 깨면은 바로 돌리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어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제 그냥 바로 뽑은 거죠.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가격인 46만원을 장대 양봉으로 뽑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도 21만 주, 기관이 10만 주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46만원을 돌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탄력을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윗골이 달렸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보시면 얼마죠? 139만 주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139만 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3월 저점 23만원을 찍을 때의 거래량이 얼마죠? 139만 주예요. 기술적으로 좀 뭐 주식하신 지 한 3년 이상 되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차트만 보셔도 딱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21만 주, 10만 주 합쳐서 30만 주 넘게 샀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고 하지만 에이, 얼마 판 거 아닌데?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괜찮아 보여요. 근데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139만 주랑 오늘 장중에 50만원 넘어섰었단 말이죠. 50만원이면은 보통 우리가 마디 가격이라고 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에서 또 밀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거래량이 3월 저점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과 똑같다. 그럼 뭐냐면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자칫
저점 대비해서 2배 상승한 46만원에서는 쉬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자리, 그 가격을 강하게 돌파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마디 가격인 50만원을 앞두고 장중 돌파했었지만 오늘 터진 거래량이 마디 가격 50만원이 부담될 수 있는,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오늘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과 같은 139만 주의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 터진 것은 좀 눈여겨볼 부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010년부터 거의 한 10년, 11년간의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 전고점이 58만 3천원이에요. 지금 증권사 보통 목표가가 한 55만원에서 한 55만원 정도 있고 60만원 누가 불렀어요. 6월달 들어서. 네. 워낙 수급이 좋고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전고점 수준에 꼭 58만원이 아니어도 한 55만원 가면은 여기에서 한 10% 좀 넘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6조 6천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10%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55만원 간다고 하면 얼마죠? 여기서 10%. 그럼 시가총액이 40조가 좀 넘어요. 또 이 40조라는 것도 마디 시가총액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39조인데 30만원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마디 가격에도 걸렸고 마디 시가총액이 40조 원에서도 살짝 걸려 있어요. 근데 LG화학도 만약에 50만원에 잘 안착을 한다면 55만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상승 가능성을 그 룸을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55만원까지 상승을 한다면 시가총액이 40조 원을 넘어가는데 그 자리는 좀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배터리 점유율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짧고 굵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진짜 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50만원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뭐 기간조정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저점 대비 2배인 46만원이 46만원 선, 46만원 전후가 지켜지는 건 중요할 거고, 그 자리를 못 지키면은 조금 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50만원에 잘 안착한다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데 거기서 10% 상승한 55만원이면 시가총액 40조 원을 넘는다. 그러면 마디 가격인 시가총액 40조 원도 부담될 여지를 좀 열어두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LG화학뿐만이 아니고 여기 뭐 네이버, 시가총액 4위인 네이버, 시가총액 5위인 셀트리온, 시가총액 6위인 LG화학, 시가총액 41조, 39조, 36조인데 물론 지수가 뭐 2200 넘고 뭐 빠른 시간 안에 2300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추가 상승 가능한 그 룸이 뭐 마디 시가총액에 걸리기도 하고 저점 대비 2배 상승한 가격에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에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열어드렸고 모멘텀도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인 배터리 점유율,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뭐 뉴스 팔로우 잘 해야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그냥
어, 와, 어제 되게 중요했는데, 어제 뽑았네. 어제 61선이 121선 우상향 돌파했네. 야, 201선이 241선도 돌파했네. 야, 이번 주부터 완전히 이평선이 정배열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거래량, 시가총액, LG화가 비슷한 상위 시가총액 종목군들의 흐름, 또 주요 내용 등을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도 LG와 관심 가질 수밖에 없기에 또 방송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형을 선택하시면 제가 방송 업로드하고 거의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